강대국 한국 공군의 진정한 도약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새롭게 공개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 2호기에서 시험할 100% 국산 스텔스 무장창 기술력에 관한 최신 뉴스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은 해결하기 불가능했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들을 한국인의 노력으로 극복했기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 더욱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과거 몇몇 고위층과 언론 기사들은 왜 성공하지도 못할 KF-22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냐며 미국산 전투기를 사서 쓰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KF-C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었고, 2021년 아직까지도 자칭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30병의 기술진들을 복귀시켰지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제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KF-21 전투기를 2호기까지 세상에 탄생시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믿기 힘들 정도의 역대급 성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KF-22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호기의 테스트 방식에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수치가 대폭으로 감소했고,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와 평면 동체 반미림 무장창 등을 포함한 극한의 저피담 형상 설계가 2호기에 새롭게 적용된 것은 물론 주파수 선택적 추가라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되었는데요. 완벽한 스텔스성을 위해서 이러한 저피탄 기술 적용의 노력으로 한국의 KF-22 전투기는 비슷한 기체 크기를 가진 미국산 슈퍼-원이 전투기보다 초격차 수준으로 수준 높은 스텔스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개발 당시의 복장량과 전투력 성능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KF-20의 전투기에서는 넉넉한 무장창으로 대량의 미사일 장착을 통해 한국군이 구입해서 현재까지도 운용하는 F-16, F-15 모든 미국산 전투기에 비해 뛰어난 공대공 임무 효과와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V 초후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발전한다면 톱니 처리 방식과 컨포멀 안테나 등 스텔스기의 필수적인 RCS 저감 설계까지 KF-22 전투기의 2호기에 가장 먼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스텔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첨단 제조합 능력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C-22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최강의 항공 장비로 불립니다. 블록2를 기준으로 KF-11 전투기를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변신시켜줘야 한국형 스텔스 무장창 한국의 스텔스 무장창 미사일 런처는 반배로 평방 방식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진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국형 반말매립병 무장창은 전통적인 방식의 미사일 런처로 불리며, 기존 조종석 및 코필과 연결된 파일럿에 달린 레일 방식의 런처일 경우 KF-21 전투기의 방향대로 정확히 발사되어야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매립형 부장창과 연결된 기체에서 미사일이 분리된 다음 발사를 위해 점화할 때가 미사일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기이며, 미사일과 기체 결속 그만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스텔스 매립형 무장창이 형성될 수 없고, 결속 제거와 동시에 강력한 유압을 이용해서 제트 기류를 통해서 미사일을 전다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힘껏 밀어내주는 힘을 갖추는 게 스텔스 무장창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로건된 위치와 잘못된 방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 공군은 이러한 유압 방식으로 미사일을 밀어내는 매립형 로더 방식을 채택했으며, 미사일을 집어넣어 스텔스 무장창으로 변경시키면 RCS 면적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적군의 레이더가 KF-22 전투기를 탐지할 시에 절대로 탐지하지 못하게 되는 진정한 5세대 스텔스 KF-X 전투기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장창의 외부에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하여
스텔스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겠군요. 이어서 키예프의 1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대폭 상승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 시에 전 세계 500대까지 수출 가능한 롤은 잠재력을 보유한 상황. 고구려 제국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에 따라 해외 EF의 11 전투기의 해외 수출 대상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강대국은 크게 미국과 러시아 두 국가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중국, 프랑스와 유럽연합 등 전투기 기술 강대국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외 수출을 도전하죠.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전투기 해외 수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의 집합체 스텔스 전투기는 말 그대로 그 국가의 무기 플랫폼의 상징으로 적용됩니다. 즉 무기 수출 품목에서 가장 생산하기 어렵고 최고 단계로 분류되며 수출에 성공할 시에 다른 무기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대박 수준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또한 동구권은 러시아산 전투기를 주로 구매하고 서구권은 미국산 전투기를 주로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듯 전투기 플랫폼에선 관련된 무기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다면 무기 체계와 소프트웨어 체계의 속과 어쩔 수 없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국가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고구려 제국 만약 첨단 기술의 집합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투기를 외국산으로 수입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게 냉혹한 현실이죠. 그러나 강대국 한국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 KF의 11 전투기 개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타파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 속도로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2020년대 세계 각지에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완료하는 기종은 KF-FX밖에 없으므로 KF-X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일 것은 어떻게 봐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 국가들을 지금 사용 중인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고성능을 보유한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한국산 KF-X 전투기가 모든 충족 조건에 포함되죠. 대한민국 방사청은 KF-의 1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 해외 무기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A사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냈다는 것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에 한국산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KF-22 전투기가 완벽히 성공한 지금 과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서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제국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산 전투기는 도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미국 측의 요구를 필사적으로 들어줘야 했고 오직 미국산 미사일로 새롭게 무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채널 이것은 우리 손으로 KF-21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던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기칼럼 관계자는 영원한 우리 겪었던 서름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KF-22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스텔스 무장창과 해외 수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기쁘게 할 성과들이 남아있습니다. 한민족의 독자적인 KF-21 전투기 한국산 무기 플랫폼의 탄생과 해외 수출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